5만 달러. 내 스타트업을 살릴 수 있는 돈을 그는 위험하다고 거절했지만 그의 형에게는 50만 달러를 아무렇지도 않게 쏟아부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내 이름을 걸고 산 이 집을 요구했다. 형을 도와야 하니까 내 몫은 나중에 갚아줄게. 나는 웃었다. 미친 듯이 웃었다. 그 웃음 속에 내 복수의 씨앗이 싹 텄다. 그날은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평범한 목요일이었다. 서울의 강남거리, 번쩍이는 네온사인 아래서 나는 커피 한 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내 스타트업, 블루밍 앱 여성 창업자들을 위한 네트워킹 플랫폼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참이었다. 투자자 미팅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 지갑에 꽂힌 그 영수증이 바람에 날아와 내 발치에 떨어졌다. 남편, 준호의 지갑이었다. 그는 출장 간다고 했지만 그 영수증은 그의 형, 민수의 카지노 클럽 멤버십 갱신비였다. 50만 달러. 달러로 치면 내 인생을 바꿀 돈의 10배. 집에 돌아오자 준호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평소처럼 미소를 지으며 오늘 어땠어? 라고 물었다. 나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거짓을 느꼈다. 준호야, 내 형한테 돈 줬어? 많이. 내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눈살을 찌푸리며 왜? 그게 왜? 라고 대꾸했다. 나는 영수증을 테이블에 던졌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민수가. 사업이 어려워서. 가족이잖아. 그는 변명했다. 가족. 그 단어가 내 가슴을 찔렀다. 3달 전 내가 투자 제안을 했을 때 그는 너의 아이디어는 좋지만 리스크가 커. 우리 집 사느라 빚이 많아 라고 말했다. 그 빚은 내 이름으로 된 이 집 때문이었다. 결혼 전 나는 부모님 유산으로 산 이 아파트. 준호는 결혼 후 둘이 집 니라고 불렀다. 내 스타트업에 5만 달러만 줘도 돼. 그 돈이면 서버 업그레이드하고 마케팅할 수 있어. 나는 애원하듯 말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실패하면 어떻게 해? 민수는 확실한 사업이야. 확실한 사업. 민수의 사업은 불법 도박과 돈 세탁 소문으로 얼룩진 것이었다. 나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눈물을 삼켰다. 배신의 맛은 쓰디썼다. 하지만 그 쓴맛 속에 무언가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은행에 가서 집 대출을 재조정했다. 내 이름으로 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준호가 출근한 후 나는 그의 컴퓨터를 뒤졌다. 비밀번호는 우리의 결혼기념일, 폴더 하나에 숨겨진 파일, 민수와의 이메일. 형, 이번에 50만 달러 더 필요해. 내가 안 도와주면 다 끝장이야. 그리고 준호의 답, 알았어. 하지만 집은 어떻게 할 거야? 그녀가 알면. 나는 손이 떨려 마우스를 놓쳤다. 집. 그는 이미 민수에게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걸어둔 상태였다. 내 동의 없이 그 순간 내 마음속에 그림자가 드리웠다. 복수. 그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었다. 나는 노트북을 열고 내 스타트업 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프로젝트 중단. 새로운 계획 세워요. 하지만 그 계획은 앱이 아니었다. 그것은 준호를 무너뜨릴 그물이었다. 며칠 후 민수의 생일 파티에 초대받았다. 강남의 고급 클럽, 샴페인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에서 나는 미소를 지었다. 민수는 취한 채로 나에게 다가왔다. 동생식, 내 스타트업 들었어. 아쉽네. 준호가 돈 안 줬다며 그의 눈빛이 교활했다. 나는 잔을 기울이며 속삭였다. 그래요, 오빠. 하지만 이제는 제 차례예요. 그는 웃었다. 무슨 소리야. 나는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냈다. 이게 오빠 사업의 확실함 증거예요. 준호 오빠가 준 돈으로 한 일들. USB 안에는 준호의 컴퓨터에서 복사한 파일들, 민수의 불법 거래 기록, 세금 탈루 증거. 나는 그것을 민수의 핸드폰에 슬쩍 꽂아두었다. 그는 눈치채지 못했다.
파티가 끝난 후 준호가 나를 차로 데리러 왔다. 재경아, 오늘 재미있었어. 그의 손이 내 어깨를 감쌌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민수 오빠가 재미있는 이야기 해줬어. 집에 돌아오는 길, 나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이 배신은 시작일 뿐 내 복수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시작될 터였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않았다. 대신 변호사를 불렀다. 이혼 상담. 하지만 이혼만으로는 부족했다. 나는 더 깊은 상처를 주고 싶었다. 시간이 흘렀다. 겨울이 다가오고 서울의 거리는 크리스마스 조명으로 물들었다. 내 스타트업은 공식적으로 접었다고 발표했지만 비밀리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섀도우 네트 익명 제보 플랫폼. 표면상으로는 위셀블로어를 위한 앱이었지만 내 목적은 달랐다. 준호와 민수의 비밀을 파헤치는 도구. 나는 프리랜서 해커를 고용했다. 비용은 내 저축으로 충당. 그들의 이메일, 통화 기록, 모든 걸 털어놔. 이 해커의 답은 간단했다. 한 달 안에. 그 사이 준호의 태도가 변했다. 그는 더 자주 늦게 귀가했고 핸드폰을 숨기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나는 그의 재킷에서 작은 편지를 발견했다. 준호야, 우리 다시 만나자. 재경이는 모르게 발신자, 그의 전 여자친구, 수연. 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배신이 2배로 쌓였다. 돈뿐 아니라 사랑까지. 나는 편지를 찢지 않았다. 대신 사진을 찍어 저장했다. 다음 날, 나는 수연을 만났다. 카페에서.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재경 씨. 갑자기 왜 그녀의 눈에 죄책감이 스쳤다. 나는 차분히 말했다. 준호와의 일, 알아. 하지만 나한테 솔직히 말해줄래? 왜 다시?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그가 민수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돈 문제로. 그리고 우리 과거가 과거. 그것이 열쇠였다. 수연의 말에 따르면 준호는 대학 시절 민수의 빚을 대신 갚아준 적이 있었다. 그 빚은 마약 거래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준호가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지만 증인으로 끌려들어 증언을 거부했다. 그로 인해 민수는 풀려났고 준호는 평생 트라우마를 안고 살았다. 준호는 항상 형을 보호했어. 가족애라고 수연이 말했다. 나는 웃었다. 가족애. 그게 내 스타트업을 죽인 이유야. 집에 돌아온 나는 준호를 기다렸다. 그는 취한 채 들어왔다. 재경아, 미안. 오늘 민수랑 희나는 그의 멱살을 잡았다. 처음으로. 수연이 만났어. 내 과거 다 알아. 그의 눈이 커졌다. 뭐? 어떻게? 나는 속삭였다. 내가 민수를 위해 저지른 일, 마약, 빚, 증언 거부. 그게 내 인생을 망친 거지? 그리고 이제 내 인생까지. 그날 밤 우리는 싸웠다. 처음으로 물건이 날아다녔다. 준호는 소리쳤다. 너는 이해 못해. 민수는 내 가족이야. 내 스타트업은 그냥 꿈일 뿐이야, 꿈. 그것이 내 피를 끓게 했다. 싸움 끝에 그는 소파에서 잤다. 나는 방에 틀어박혀 해커로부터 메일을 받았다. 파일 첨부, 민수의 최근 거래. 50만 달러는 단순 대출이 아니었다. 그것은 해외 돈 세탁 네트워크의 일부. 그리고 준호의 서명. 그는 공모자였다. 이 비밀은 나를 변화시켰다.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나는 섀도우 네트에 첫 제보를 올렸다. 익명으로. 강남 사업가 M, 불법 도박과 돈 세탁. 증거 첨부 포스트는 바이럴이 됐다. 민수의 이름이 언급되진 않았지만 그의 사업 파트너들이 동요했다. 준호는 다음 날 아침 창백한 얼굴로 물었다. 얘야, 요즘 뉴스 봤어?
민수 쪽에서 소란 피우네. 나는 무심코 대답했다. 세상이 작아지는 시대지. 복수의 그물이 점점 좁혀졌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 갈등이 싹텄다. 준호를 사랑했던 기억. 결혼식 날 그의 미소. 그것이 나를 망설이게 했다. 그러나 배신의 상처는 더 깊었다. 나는 계속 나아갔다. 봄이 왔다. 벚꽃이 피는 시기.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겨울이었다. 섀도우 네트앱은 성공적이었다. 사용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언론은 익명의 용기라고 칭찬했지만 나는 그 뒤에서 웃었다. 민수의 사업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투자자들이 철수하고 경찰 조사가 시작됐다. 준호는 매일 전화로 민수를 달랬다. 형, 진정해. 내가 알아볼게. 그의 목소리는 지쳤다. 집 안 분위기는 팽팽했다. 우리는 대화를 피했다. 하지만 어느 날 준호가 무릎 꿇었다. 재경아, 미안해. 집은 민수를 위해 담보 잡았어. 하지만 이제 풀어줄게. 스타트업 다시 시작해.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흔들렸다. 왜 이제야? 왜 나한테 먼저 말 안 했어? 그는 고개를 숙였다. 내가 싫어할까 봐. 그리고 수연은 그냥 실수야. 실수. 그 단어가 나를 자극했다. 나는 용서할까 고민했다. 하지만 해커로부터 새로운 파일이 왔다. 이번엔 준호의 은행 기록. 50만 달러는 민수에게 간 게 아니었다. 일부는 수연의 해외 계좌로 흘러갔다. 그녀와의 재회는 돈 때문이었다. 분노가 폭발했다. 나는 준호를 대면했다. 수연 계좌, 봤어. 내 돈이 거기 있네. 그는 부정했다. 아니야. 그건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다. 그날 나는 집을 나왔다. 친구 집으로. 그곳에서 나는 계획을 세웠다. 복수의 다음 단계, 언론. 나는 기자에게 익명 팁을 줬다. 준호의 회사, 세금 탈루 의혹. 그의 직장은 IT 대기업. 스캔들이 터지자 주가는 폭락했다. 준호는 실직 위기에 처했다. 그는 나에게 전화했다. 재경아, 이게 내 짓이야? 왜? 나는 차갑게 답했다. 내가 시작했어. 하지만 균열은 나에게도 왔다. 내 스타트업 팀이 의심했다. 대표님, 왜 갑자기 방향 바꾸셨어요? 나는 거짓말로 무마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연락, 민수로부터. 동생식, 만나자. 내가 한 일 알아. 우리는 공원에서 만났다. 그는 담배를 피우며 말했다. 준호를 미워하는 건 알겠어. 하지만 나까지. 우리는 가족이야. 가족. 다시 그 단어. 나는 웃었다. 가족. 당신들이 나한테 한 짓이 가족이에요. 민수는 제안했다. 돈 줄게. 100만 달러. 그만해. 나는 거절했다. 늦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 무언가 스쳤다. 위협. 그날 밤 내 차의 브레이크가 고장 났다. 사고 직전. 누군가 손을 댔다. 공포가 밀려왔다. 복수는 위험했다. 그러나 멈출 수 없었다. 여름의 더위가 서울을 휘감았다. 준호의 삶은 엉망이었다. 실직, 민수의 체포 임박, 수연과의 스캔들. 그는 나에게 매달렸다. 재경아, 돌아와. 내가 다 고칠게. 우리는 호텔에서 만났다. 그의 손이 내 손을 잡았다. 옛 감정이 되살아났다. 키스. 하지만 그 순간 내 머릿속에 영수증이 스쳤다. 나는 밀어냈다. 늦었어. 해커가 보낸 최종 파일, 준호의 과거 범죄. 그는 민수를 위해 증언을 거부한 게 아니었다. 실제로 그는 마약 거래에 가담했다. 젊은 시절
민수와 함께. 경찰은 준호를 용의자로 봤지만 증거 부족으로 풀려났다. 그 죄책감이 그를 형에게 집착하게 만들었다. 나는 충격받았다. 준호가 범죄자, 하지만 더 큰 비밀, 그 마약 사건의 피해자. 내 어머니? 결혼 전 어머니는 약물 과다로 사망했다. 의심스러운 죽음. 이제 연결됐다. 준호의 거래가 어머니의 죽음을 초래했다. 분노가 절정에 달했다. 나는 경찰에 익명 제보했다. 과거 마약 사건 재수사, 증인 제2조사가 재개됐다. 준호는 공포에 떨었다. 재경아, 내가. 어머니 일도 그는 알았다. 나는 고백했다. 그래. 내가 내 인생을 망친 거야? 스타트업, 집, 그리고 어머니의 그는 무너졌다. 미안해. 난 속죄하려 했어. 민수는 체포됐다. 그의 네트워크가 무너지며 준호도 소환됐다. 나는 지켜봤다. 언론은 가족 배신 스캔들로 보도했다. 사람들은 나를 피해자로 봤다. 하지만 내 복수는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그녀가 너무 잔인해. 가족을 파괴했어. 온라인에서 논쟁이 벌어졌다. 나는 시도 네트를 통해 목소리를 냈다. 배신은 용서받지 않아. 긴장은 고조됐다. 준호가 나를 찾아왔다. 총을 들고. 이게 끝이야. 그의 손이 떨렸다. 나는 피하지 않았다. 쏘면 내 인생 끝나. 그는 총을 떨어뜨렸다. 눈물. 왜 나한테 이렇게 해? 가을이 다시 왔다. 재판이 시작됐다. 민수는 유죄, 10년형. 준호는 증언 거부로 5년. 나는 증인으로 나섰다. 법정에서 그의 눈을 마주쳤다. 재경아, 사랑했어. 그의 속삭임.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판결 후 나는 자유로웠다. 스타트업 재개, 투자 유치. 성공. 수연의 편지. 재경 씨, 진실을 말할게. 준호가 어머니의 죽음에 관여한 건 아니야? 민수 혼자였어. 준호는 나한테 그 사실을 말하고 속죄하려 했어. 당신의 복수는? 잘못된 거야. 왜 충격? 나는 조사했다. 맞았다. 준호는 민수를 고발하려 했지만 두려워 포기했다. 내 복수는 무고한 일을 벌했다. 나는 준호를 감옥에서 만났다. 미안해. 내가 오해했어. 그는 웃었다. 아니. 내가 시작했으니까. 하지만 이제 너 자유로워. 그는 자살했다. 그 소식에 나는 무너졌다. 복수는 승리였나? 아니, 비극. 세상은 논쟁했다. 그녀는 영웅인가, 악마인가, 나는 섀도우 네트를 종료했다. 새로운 삶, 하지만 그림자는 남았다. 배신의 대가는 영원했다.